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대구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시국에선 국가 안보를, 구미에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구미시의 한 요일장에서 인도 위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구미시의회가 내년도 구미시 예산으로 1조 5,06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비해 2천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3일 0시 기준 경북에선 16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방역 패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대구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구미와 칠곡 등 경북 서부권을 찾은 자리에서는 국가안보와 대구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칠곡 다부동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 당원들과 함께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마련된 구국용사 충원비에 헌화하고 기념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현장 연설을 자처한 이 후보는 평화경제체제로 가기 위한 종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이익인 상태, 바로 이런 상태, 평화가 경제를 보장하고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금호공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금호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 균형 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됐다며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산업 도시였던 구미가 미래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그것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에 더 중점을 두면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전날 방문한 대구에서도 강조된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10일 대구 동성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대구공항 이전터에 혁신기업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기부대 양려 방식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통해 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4일간 대구와 경북을 누비며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던 이재명 후보. 민주당 최초의 대구 경북 출신 대선 후보임을 내세운 전략이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 주말 구미시의 한 요일장에서 인도위로 난데없이 승용차가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고 차에 치인 상인 한 명이 다리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 철제 난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구미시 구평동의 한 요일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노점상을 덮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이곳 인도를 넘어 다리 난간에 부딪혀 난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노점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치여 다리 밑으로 떨어졌지만 다리와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리 올라오고 그래 두부장서 가만히 앉았다가 당했는 거지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가 여기 기차 시킨다 가는 길 시키면서 브레이크 밟는다 가야 페달을 밟아가지고 감당 좀
하시는 분 한 분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구미시 의회가 내년도 구미시 예산으로 1조 5,06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보다 약 2천억 원 늘어난 액수인데요. 구미시 의회는 4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오전 구미시 의회 본회의장. 이날 구미시 의회는 내년도 구미시 예산으로 1조 5,06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예산 1조 3천억 원에 비해 약 2천억 원이 늘어난 액수로 구미시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도 구미시 예산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에 비해 2,944억 원이 늘어난 지방교부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 의회는 내년도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의회는 구미음악제와 구미전국가요제, 금호예술제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 예산 약 1억 7천만 원을 삭감했고 구미대원사 석조 미륵입상 주변정비 예산도 1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13억 3천만 원을 삭감하면서 총 4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구미시 의회는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절감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분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구미공단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구미시의 내년도 세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구미시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잘 활용해 구미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3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16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40명, 구미 14명, 김천 9명, 상주 2명 등 모두 15개 시군에서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구미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포함해 모두 14명이 확진됐고 김천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 7명 등 9명이, 상주에서는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계도를 마친 방역패스 제도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19세 이상 성인은 식당과 카페, PC방과 헬스장 등 16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백화점과 마트, 미용실 등은 방역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의학적 사유를 증명하면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며 6개월 후 3차 접종을 마쳐야 다시 효력이 발생하며 12살에서 18살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달 13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3차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또는 1339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약일 기준 이틀 뒤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13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경북도는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해 임차버스와 택시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통반장을 통한 대리 예약도 지원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경북권 감염병 전담병원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의 코로나 전담병상 확대와 도민 우선 이용을 건의했습니다. 경북도는 현재 경북권 중증 환자 전담병상 사용률이 70% 정도에 달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도내 위중증과 고위험군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영숙 경북도 의원이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 의원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유출 등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직접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인력과 인건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와 농업부문 최저임금제도 도입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미시가 오는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고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면을 레이저로 각인해 위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분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에 발급받은 녹색 여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여권의 사증 면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구미시가 13일 삼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삼동읍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합문화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 냉림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1,900여 제곱미터 2층 규모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